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맥리학 제31강의 신강신약 예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신강한 그러한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신약한 경우인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강의 구성입니다. 신강의 구성인데 어떻게 신강이 구성되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신강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최고로 강한 조건을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니까 그야말로 거의 한 가지 오행을 가지고 이것이 그 기운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것을 최고로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강할 수가 있고 사주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중강 정도 강할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강하다, 최강도 아니요 중강도 아닌데 그렇다고 신약은 아니고 그냥 강 정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최강 조건입니다. 최강 조건은 그렇습니다. 월지와 일지의 기운을 얻고 연지나 시지 중에 하나를 얻으면 최강의 조건이 된다. 자, 그러니까 월지를 얻고 일지나 시지, 자, 일지의 시지에 얻으면, 시중에 하나를 얻으면 이것은 최강의 조건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게 되게 되면 이 간목의 일간이 묘월에 났습니다. 묘월은 춘절이죠.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이것은 그냥 그 등령입니다. 등령을 했고, 그리고 이 자체가 간이 보게 되면은 전부 천간에 정화 하나 빼고는 전부가 나를 위시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동기오행과 나를 생해주는 그런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로 강한 최강의 사주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개수가 해월에 났습니다. 개수가 해월에 나가지고 수가 왕한절이죠. 그래서 일지에서 유금이 일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시지에는 또 개수인 나에 뿌리가 시지에도 있죠. 그래서 가만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월간의 정화를 빼고, 그리고 연지의 인목을 빼고 나면은 전부가 일간인 나를 위해서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로 강한 경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강의 조건입니다. 중강. 최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하다, 그런 경우인데 그 조건은 어떠하느냐. 월지 일지를 얻으면 중강이 될 수가 있다. 연지 시지를 잃고 천간 세계를 모두 잃어도 중강 정도는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그 예시 첫 번째로 중강의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중에 병화가 있죠.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자, 월지를 얻고 일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 얻고 일지만 얻으면 다른 건 다 줘도 이게 정간에 있는 세계, 연월, 이 시간을 다 주고
전체를 다 줘도, 연지를 주고 시지를 주어도 내 편이 아니라도 요것만 나의 편이면 월지를 얻고 일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뿌리가 있고 통근 착근 하든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이것은 신강의 조건이 되는데 중강 정도의 조건이 된다.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연간의 을목이 나를 이렇게 나를 도웁니다. 나를 도우는 기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월지에 얻어서 덕령을 했고 일지에 덕지를 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중강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강의 경우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사주는, 자, 을목이, 여러분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이 6월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극합니다. 이거는 금이고 나는 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 또한 이 자체가 끊어지는 절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신령입니다. 신령을 한 모세죠. 자, 그런데 자, 월간의 수가 있고 일지의 수가 있고 시지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가 나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의 간목, 연지의 인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월지만 빼고 나를 갖다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신약이 아니다. 월지를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약이 아니고,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월지를 잃어도 일지를 얻고 시지를 얻고 다른 데서 나의 도움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덕령을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즉 월지는 신령을 했습니다. 나를 극하고 나를 갖다가 나한테는 도저히 힘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다른 세력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중강 정도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신강의 구성 중에서로 강의 조건입니다. 그냥 강한 정도. 약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강한 정도, 그 말입니다. 그 조건은 어떠하냐? 월지를 얻고, 자, 여러분요, 월지를 얻고 연지 또는 시지를 하나 얻으면 강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지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지가 말이죠, 월지 자체가 나의 기운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지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덕령했다 이리 본다고 했죠. 월지에서 나의 기운, 나의 영을 얻었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주는 자월의 임수입니다. 자월의 임수인데 동절이죠. 동절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개의 목이 설기하고 삼화를 내가 극하니 이를 극설교활하여 강세가 약간 있다. 자, 이 무슨 말을 하니까, 일단은 보면은 일간엔 임수가 덕령하고 실을 얻었습니다. 자, 실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입니다. 이 두 군데에, 자, 월지의 기운이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그 수치 표현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월지에 덕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기운이 거의 50% 전후 정도, 그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시지하고 이 일지는 거의 힘이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시지를 좀 더 강하게 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월지와 시지를 얻으면 이거는 신강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주가 아니지만 강의 사주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월등년 했지만 세 개의 목이 있고 병정화가 있어가지고 나의 기운을 빼는 겁니다. 이 보면은 빼는 기 때문에 이 병화는 내가 수인 내가 수극화하니까 나의 힘이 저절로 빠지게 되어갔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기는데 우리가 그 뭔가 사람을 컨트롤할 때 말이죠. 내가 치는 것도 이기는데도 치는 것도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한 사주다. 자, 강의 조건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이늘에 태어났습니다. 병화가 이늘에 태어나가지고 이것은 등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화가 있어가지고 이 강한 거는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보면은 등령하고 시를 얻으면 이것은 뭐 강한 사주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일지와 연지가 자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사실 수극화하면서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이 오화의 기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수는요 항상 충이 있고 생이 있으면 이 생을 탐한다라고 했습니다. 탐생 충을 아니하고 생을 내가 하기 위해서 수생목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이 존재한다. 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반대에서 보면은 수가 목을 생하고자 하나, 오화가 있어가지고 시비를 걸어와요. 좌우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가 상함이 없느냐? 일부 상함은 있겠죠.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자수도 상하고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간에 갑병, 자 갑목과 병화가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생해주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사주가 분명하죠. 그래서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사주가 되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약한 조건입니다. 최고로 약한 조건. 신약의 구성인데 신약의 구성 중에서 최약의 조건인데요. 월지를 잃고 일지도 잃으면서 연지나 시지도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내가 얻은 그 뿌리를 얻은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고로 약한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갑목이 시늘에 났습니다. 갑목이 시늘에 나서 뿌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연지도 일지도 시지도 전체적으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지하고 시제는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의 기운이 빠지는 거죠. 목생화하니까. 그리고 신경경금은 나를 갖다 극혀합니다. 건강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갑목의 기운은 그야말로 설기를 당하고 극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 그 최약의 사주가 되었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약의 경우 다음 이 사주는 경자의 무자의 정류의 경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왕절이죠. 해자축 동절인데 수가 왕한 최고로 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일지의 유금이 나의 기운을 빼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극하기 때문에 하급금 하다 보니까 나의 기운을 많이 소진시키고 월지와 연지는 나를 갖다가 화인 나를 갖다가 계속 그걸 해가고 지어보면은 수극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는 또 나의 기운을 빼면서 역시 금을 생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나를 제외한 7글자는 도움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기는 한데, 있다고 하나, 술 중에 정화가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로 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더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신약의 구성 중에 두 번째로 중약의 조건입니다. 중간쯤 약한 거는 그렇다고 강한 건 아닙니다. 월지를 잃고 일지, 연지나 시지를 잃어서나 일지나 연지, 시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월지를 잃었지만은 일지나 연지, 시지를 얻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중간쯤 약한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경진년의 경인월에 갑오일의 경오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된 사주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사주는 여러분 갑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에 모기왕절이니까 입춘 이후지요. 그래서 이것은 덕령을 한 겁니다. 명백히 덕령을 했는데 사실 덕령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도. 여기에서 금은 나를 치고 오고 병정화는 나를 이 오화는 나의 기운을 빼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그래도 덕령을 하기 때문에 중간쯤 약한 그러한 경우다. 자, 그래서 덕령을 하고도 신약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덕령을 했지만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나의 기운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의 내가 강한 사주가 못 되고 약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나 매우 약한 극악한 아주 타약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 덕령을 하기 때문에 중간쯤 약한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중간쯤 약한 사주의 그 두 번째, 이 사주는 을사년에 기축, 월에 정묘일에 경술시 이렇게 사주 팔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화. 자,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은 상당히 동절로서 추위가 강한 그러한 때죠. 그래서 그런데 축월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정화가 그래도 일지에 그 뭔가 덕질을 했습니다. 일지에서 나를 도웁니다. 그리고 연간의 을목이 목극토하면서 목생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연시에 나의 동기인 사화가 있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월에 나서 나의 기운을 빼는 기운이 많지만 그래도 나를 도우는 기운이 다소간 있기 때문에 약은 약이로되 중간쯤 약한 그러한 사주의 조건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냥 신약 조건 그 마지막 조건으로 그냥 약한 조건, 약의 조건입니다. 월지를 얻고 다른 지지를 잃었을 경우 약이라고 한다. 월지는 얻어도 즉 덕령을 해도 결국 약한 경우가 된다는 그러한 가정이죠. 그 사주를 보겠습니다. 신사년에 임진월에 이민일에 계묘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요. 진월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임수인데 그런데 지지 진중에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에 신금이 나를 생합니다. 신금이 생하고 또 월가시에 임계수가 있어가지고 천간은 저그 그룹입니다. 사실은 천간은 솔직히 일간을 도우는 그룹인데 자 그럼 이것이 진중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국의 수국이죠.
수국을 하는 진짜입니다. 사마국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개수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임묘진을 했어요. 임묘진 방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방합을. 자, 그래서 삼합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임묘진 방합을 저 세 개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저끼리 갖추었기 때문에 임묘진 방합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럼 임묘진이 방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의 기운으로 뭉쳤다. 그리고 연지의 사화는 화의 기운이죠. 자, 그러면 이 천간에 있는 임수, 나의 인성도 있고 나를 도우는 금의 오행도 있고 동긴 임계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들 지지에 뿌리가 없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왕한 사주가 못되고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그냥 약한 경우다. 어차피 약한 경우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시 그 두 번째 약한 경우인데요. 정미년에 기유월에 개미일 정사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요, 개수가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나가지고 금생수합니다. 금생수하기 때문에 개수가 6월에 뿌리가 비록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월지에서 나의 도움을 받으면 금생수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일지, 시지, 연지를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도움 이거 하나 말고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월지에서 나의 도움을 주는 그런 유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신약일 수밖에 없다. 증강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약의 조건이다. 네, 이렇게 보면은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강신약 예시 중에서 신강신약 보는 법에 그 참고할 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덕령의 관계와 통근론을 확실히 숙지해야 됩니다. 덕령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지지의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장간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다. 지장간의 내용을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해야 지지를 보면은 이거 안에는 뭐가 있다를 갖다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간의 생극재화 과정을 세심히 살핀다. 천간에서 생하는 과정, 극하는 과정, 그리고 억제하는 과정, 합을 해가지고 변하는 과정, 생극재화 이 말입니다. 이 생극재화 과정은 여러분요, 이 자체가 그야말로 나중에 모든 신수를 보고 운의 흐름을 볼 때에 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살펴야만 시시콜콜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죠, 그러한 변화되는 일어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하면 할수록 이 진도는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지는요, 천간은 생극재화 과정을 살피면 되겠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잘 살핀다. 지지는 형하고 충하고, 회는 삼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합하는 것은 육합. 아니, 회는 모일해자이기 때문에 이 회 자체가 모일해자죠. 그러니까 충하고 행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충이나 행이나. 그래서 형충을 보게 되면 충은 강도가 센 것이고 형하는 것은 같이 충하는 건데 강도가 아주 약한 정도다. 충에 비유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하는 것은 이거는 모일해자이기 때문에 방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합을 말하는 것이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방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합은 물론 삼합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육합, 안합까지도 이것을 다 반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기본의 오행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충행회의 합을 잘 살펴야 신강으로 보였던 사주가 신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신약으로 보였던 사주가 신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봐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헛다리를 접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말하죠. 신강과 신약의 이 변화 과정, 이것을 잘 살펴야만 신강 신약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이 기초 이론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기초공사를 반드시 잘해야만, 기초공사를 잘해야만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올라가면서, 집이 올라가면서 좋게 멋지게 저분들 기초가 부실하면은 이것은 그냥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초 과정이 확실하고 이 튼튼하게 공부가 되어야만 다음 공부 진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작기나 말기나 이 기초 이 과정을 잘 숙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익히도록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급반을 가겠습니다. 중급반을 가겠는데, 이 중급반 과정 올라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사주 맥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육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론은 그야말로 사주 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60% 70%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육신론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